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고 한데 이게 이제 당이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좋고 좀 잘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사실상 큰 참패를 맛봤고 여러 이제 아마 느낌이 조금씩 다르시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은평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 느꼈던 이제 가장 이제 원래 정치인들이 이렇게 악수만 해보면 그 여론을 알 수 있다 그런 분 혹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악수해서 손 잡는 그 강도만 봐도 이게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래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근래 이제 후쿠시마 관련된 무슨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받거나 또는 이제 3만원 프리패스 서명운동 같은 걸 받으면 제가 이제 창원은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서울은 이렇게 와서 좋은 제도니까 또 자기의 주장과 좀 일치하는 게 있으니까 선뜻 다가오셨다가 이렇게 정의당이 한다 이걸 딱 보면서 갑자기 확 돌아서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이 그동안 한국 사회의 정치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 어쨌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민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측면을 약간은 좌쪽으로 또는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보통 유권자들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거든요. 투표 때 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인데 좀 이렇게 지지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정당의 꼴이 있어서 보통 이제 호감도가 굉장히 높게요. 일반적으로 양 정당에 비해서는 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정당이 꼴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정당의 호감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양극단의 정당 물론 이제 양당은 이제 다 지지율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호감도도 다 지지하는 분들이 호감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호감도도 높고 또 일정한 비호감도도 있는데 저희 당은 호감도가 높고 비호감도가 굉장히 낮았던 정당인데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비호감도가 이제 양당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대회 비대위를 만들었던 비대위에서 말하자면 이제 대우대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에 기반해 보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내적으로는 심판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뭔가 좀 이 당의 변화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1차적인 어떤 평가를 했긴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게 뭐냐에 대한 당내 생각들이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평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게 돼 있고 그게 크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당이 그동안 너무 이제 좀 뭐 말하자면 좀 이념적인 거라든가 조금 너무 좌파성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아서 조금 더 넓은 틀에서의 삼정치 영역에 해당하는 양당 기득권 영역에서 벗어난 삼정치 영역의 세력과 함께 연합도 하고 힘을 키워서 이렇게 당을 좀 이렇게 현재 위력도 좀 구해내서 다음 요번 총선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다면 한 방향은 우리 당이 조금 더 진보의 자기 가치와 고민을 집중적으로 가지면서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이렇게 집중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당의 변화를 좀 우리 당 자체의 어떤 혁신과 자강을 통해서 변화시켜보자는 흐름이 이제 있었고 이 흐름이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쟁점으로 형성됐고 그 쟁점이 이제 일정하게 좀 하나의 합의된 안으로 나오게 됐던 게 말하자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우리의 당의 기준을 갖고 세 가지 세력과 뭔가 새로운 당을 추진하고 만들어보는 신당 사업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 노동, 그 밖에 이제 이른바 진보의 우리 당이 생각하는 사회비전과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는 두 번째는 노동 정치 세력, 두 번째는 녹색 정치 세력, 세 번째는 재생의 정치 세력과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지를 타진해보고 또 그 사업을 좀 추진해보는 과정에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신당 사업 추진단이라고 하는 신당을 직접 추진하는 이제 사업단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당장과 이제 단원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은 보고 계시죠? 23쪽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들한테 제안을 아마 대표께서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부사도 하시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이 좀 하는 건 좀 걸맞지가 않다 이런 고사들이 좀 많았고 어렵게 아무튼 3명의 공동단장과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두세 차례 정도의 좀 집중적인 워크숍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상무위에 보고를 해서 사업이 하나하나씩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추진되었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추진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질 거냐에 대한 좀 달라진 면모와 고민에 대한 안을 좀 마련해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오늘 좀 수렴하고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경과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쭉 추진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국 순회 토론 일정도 지금 시작이 돼서 오늘이 사실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군데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좀 나눠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략 한 9월 중순 정도면 대략 2차 순회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경남은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되고 있는 신앙사업자에서 고민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처음 제기되는 거라 여러 가지 좀 처음 보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함께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사업자를 크게 보면은 두 개의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마련하고 고민해서 하나의 안을 내놓고 있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토론하셨던 사유비전 안에 대해서 당 내적으로 또 당 밖에 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것이 더 보강되거나 수정돼야 될지 또는 어떤 지점 좀 논쟁이 좀 집중적으로 필요한지를 점검에 들어가는 사유비전에 대한 당내외 경청민 토론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당내는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이제 다시 가다듬어 가면서 조금 말하자면 뭐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좀 변해야 되는가를 좀 보는 거라고 한다면 당 외는 그냥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걸 좀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는 토론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론회를 이해해 보신다면 크게 보면 하나는 굵직하게 노동 쪽 분들하고의 얘기를 나누는 토론회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녹색 쪽에 계신 분들과 계속 토론하고 이제 얘기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정치개혁 분야라고 해서 정치적 영역 또 민주주의적 영역에 관련돼서 삼정치 세력이 계속 정치개혁의 아젠다를 계속 내놓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토론해가는 당 내외적 토론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색이 가장 앞서서 시작을 이제 했고요. 대표가 이제 그 종교 환경의 단체들과 함께 지금 이제 간담회나 이런 것들 시작을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녹색 쪽의 영역이 당내에 녹색 정치 기획 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내에 녹색의 가치와 고민을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그런 리더십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모이셔서 정책 분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기획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쪽 보시면 녹색 비상선언 기자회견, 녹색 정의당 종교 환경회의 대표단 간담회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해 나가고 있고 생태 여성주의 녹색 정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녹색 정치 대토론까지 이어지면서 정의당 발에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녹색 정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조금 확고한 변화 또 일정한 어떤 실천적인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냈다는 의미에서의 선언 같은 거를 최종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녹색 과정을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7쪽에 노동, 그래서 새로운 사회비전의 기초하에 정의당의 노동비전 제시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당의 노동과 관련된 집중적인 어떤 정치 비전을 내놓고 또 바깥의 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데 먼저 일단 시작을 노동 밖의 노동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 영역분들을 모시고 육사일과 정의당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먼저 토론을 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녹색 노동에 대한 비전과 생각들을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8쪽에 세 번째 영역으로 이제 3정치 영역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좀 까다롭고 좀 당내 이제 쟁점들이 많은 영역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정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세력도 있고요. 당내에 이들과는 같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논쟁점이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이 다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세력과는 끊임없이 이제 정치적인 변화, 그러니까 양당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어떤 양상 속에서 지금 이제 정치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국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은 제3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자부하고 만들어 왔는데 대선거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정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새롭게 변화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한 우리 역할이 뭔지를 계속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안도 내놓고 또 바깥에서의 생각과 범위로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은 좀 우리가 정치 개혁 분야에서 우리가 비전적으로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으면 이제 이른바 이제 통합, 연합, 연대 어느 수준에서 이걸 해볼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하고 토론해보는 과정이 될 거고 반대로 뭐가 다르다. 뭐가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같이 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공공연하게 좀 드러내고 토론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녹색하고 노동은 우리가 발굴한다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이제 해나갈지가 있는데 삼정치 영역에서의 세력은 아직 이렇게 또렷이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비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고하고 청량한 비전과 생각이 어떤 건지는 지금은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의당 내에 여러 이제 어떤 세력과 같이 할 수 있는 논쟁은 다소 좀 관념적인 논쟁입니다. 아직 이제 생겨나 있지 않은 세력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고민되는 과정에서 또는 그러한 정치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개인이나 또는 조금이라도 세력화되는 세력들과 계속 교류해 가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토론해 가게 될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이제 정치 개혁의 변화,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을 넘는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의 정치 개혁 분야와 민주주의, 일반적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분야, 그 다음에 정당의 변화를 위한 정당 혁신 분야를 우리 스스로 조금씩 토론해가면서 만들어가되 바깥의 생각, 그 다음에 좀 국제적인 어떤 새로운 정당들의 요즘에 부침이 많잖아요. 잘 되다가 또 못되기도 하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듣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28쪽부터 29쪽 상반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쭉 해나가게 될 거고요. 이런 과정을 모아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가칭 이제 현재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생태사회국가 녹색 돌봄사회에 대한 10대 비전 선포를 하는 당대회 이전으로 하는 대내적인 공식 선포하는 행사로 마무리가 되고 최종 취합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세력 확장 분야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쭉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후 녹색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녹색 비상선언이라든가 경청이나 토론회들을 통해서 녹색 네트워크, 녹색 정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해가는 과정인데 녹색당에 대한 이제 당내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당과 통합에 준하는 또는 통합을 넘어서는 어떤 동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연합과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되고 있고 특히 이번 이제 이따 말씀드렸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조금 연대과 연합 가능성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또 많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넘는 이제 기후와 녹색에 대한 이른바 시민사회 또는 녹색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 그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이 녹색의 가치 또는 이제 기후 정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그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아직은 메이크업 한다는 느낌 같은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정치지 진정성이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한 좀 행동, 기획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녹색에 대한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정당이 또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확보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세력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질까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은 노동자 당원 한마당을 이제 성과 있게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결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과정을 결의와 또 새로운 생각으로 표현된 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당 당원들의 뭐 일만 노동자 선언이라든가 또는 노동자 당원들의 당권 회복 운동, 또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이제 노동자들의 입당 운동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노동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과감하게 내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지지하는 그런 선언들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예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을 상징한다. 나는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상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당을 플러스 알파하는 영역에서 노동을 좀 대표하고 고민하는 리더십들을 발굴하고 또 그걸 통해 총선에 주요한 리더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제 경남을 포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 경남으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조금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좀 전략적인 어떤 노동 집중 지역으로 표현되는 지역에 대한 선정과 또 선거의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표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세력화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중심의 대상자 일반 노동자 선언이라든가 또는 여러 조직화 방안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은 30페이지에 있는 신당 재창당 방안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주만의 토론회와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세력적인 연합과 고민을 해나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경체 영역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물밑에서 만나거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회 내용을 통해서 조금 뭐랄까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될 건데요. 이것이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세력화도 일정하게 좀 되고요. 또 일정한 사회비전에 대한 여러 당의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 당의 새로운 사회비전에 대한 혁신적 사회비전안이 나오게 되면 10월 중하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당 대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총 5가지 영역의 추진 방안이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새로운 비전과 강령입니다. 근데 강령을 저희가 이제 개정하는 과정을 들어간 건 아니고 사회비전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생태사회국가 녹색도시사회에서 10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채택하고 만드는 것이 당대회에서 할 일. 두 번째는 새로운 당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당명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라는 게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당명 개정될 말씀의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세력화의 정도, 신당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 이런 정도에 따라서 그 폭과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도부는 대의원대회의 생각과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당 추진사업단에서는 당명을 개정하는 과정과 고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녹색사회 말하자면 이제 생태사회국가라든가 이런 기정과 고민의 방향각을 1차적으로 잡은 건데, 이 각이 토론 과정에서 많이 틀어지지 않는 한 대략 예를 들어 검토해 본다면 녹색정의당이나 기후정의당 같은 방식의 당면 개정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예일 뿐입니다. 여러 당원들의 생각과 고민이 직결돼서 이제 말하자면 당면 개정 운동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당대회에서 당면 개정을 결정하고 발의를 해서 총투표를 통해서 당면 개정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세력인데, 세력은 노동 녹색 중심의 가치 협진을 동의하는 세력을 확정해 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종합되는 과정인데, 가장 굵직하게 이제 보실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삼정치 협력의 세력과 세력적으로 통합이라든가 또는 어떤 높은 수준의 연대가 가능한 거냐, 또 현존하는 녹색당 등을 포함된 녹색적 지라고 연합이나 통합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 거냐 문제는 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결론적인 상황에서
이분들과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의 고민이 10월 당대회 때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 또는 당대회 후까지 뭔가의 고민을 둘지를 놓고 아마 당 대표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이제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이런 어떤 당의 비전의 일정한 변화 또 세력적인 일정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당면도 일정하게 변화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현재까지 있었던 어떤 리더십만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 발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나와 있는 노동 녹색 등 새로운 사회 비전을 대중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 그다음에 당 리더십 후보 등의 전략적 리더십 등을 포함하여 후보 공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자는 의미에서 지도부는 현재 전략명부 후보 공천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은 노동, 비례대표, 1번은 노동, 2번은 녹색 이런 전략적인 후보를 배치하는 것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원 경쟁을 통한 당원 통출 방식의 그런 어떤 경쟁 방식의 도입보다는 이런 방식을 도입해보자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뭔가 이제 당의 새로운 면모와 고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원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우리 당의 이제 대규모적인 재창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 당원 수가 한 5만 정도 되는데 당권자 수는 굉장히 못 미칩니다. 거기에.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새롭게 들어오고 세력화에 동의되는 분들을 포함하여 현재 있는 당원들의 이제 비당권인 상태에 있는 당원들에게 당권을 부여하는 이제 특례 조항 같은 걸 신설하는 것도 당원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당명 개진의 통투표라든가 일정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우리의 비례후보를 선출한 절차에서의 일정한 통투표 권한의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당대를 통해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당사단이 추진해왔던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거를 결정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주로 아마도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일 텐데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민들은 아마도 당명기는 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전략명부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당원들에게 이런 거는 통례적으로 또 당권을 부여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이제 순회 토론의 과정에서 의견을 2차적으로 듣고 또 광신동 위원장 연속에 듣고 전국위원회도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강서 보궐선거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전주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저희가 후보를 이제 못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 효과가 엄청 컸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제 후보를 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지역에서는 좀 후보를 내기가 좀 어렵고 이런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지도부가 재보궐선거에 후보 출마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세력이 아직은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또 굵직하게 또 등장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력도 말하자면 구청장 후보의 승부수를 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튼 모티브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감정세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갖기를 계속 이렇게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창당, 창준을 발표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선거에서 한번 승부수를 두는 거죠. 여기에 이제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더 열리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낸다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일정하게 좀 수도권 민심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조금 처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후보를 안 내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약간 벼랑 끝 정도 같은 거 후보를 무조건 출마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 출마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특히 삼정치에서의 경쟁 구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당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강서 선거에 출마하자. 그래서 이제 권정 강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출마하는 것을 결심하셨고 지도부도 총력 동원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당하고 서울시당은 아예 사무실을 거의 옮길 정도로 싹 강서로 다 총 지역 폐쇄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캠페인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고 강서 지역이 일반 수도권 지역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울 지역이 다르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지역 노동조합이 일정하게 좀 있습니다. 좀 큰 노조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그리고 권성 의원이 이제 강서 지역의 지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일정하게 서울시의원 하면서 좀 축적해 놓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그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희한테 좀 일정한 우호성 의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전체 서울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일반적 시민들 입장에 따른 크게 다른 점은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그렇게 써 있는데 강서 재보궐에서 저희가 만약에 상당히 심각한 성적을 거두려면 완전 존재감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강서 재보궐선거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뭐 새로운 당을 만들든 재창단의 과정이 되든 또는 뭔가 새롭게 굵직한 에너지와 분위기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과정을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도 강서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당원들이 자부심이 좀 생기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신단 창당 사업에서는 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당 전체의 어떤 운명을 위해서는 좀 강서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냥 방침에 따라 좀 성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에 요청에 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신당사업단이 이제 만들어진 지 한 달 정도 넘었는데요. 당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들이 다양하시죠. 당내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생각들을 조율해가자는 과정도 한 축에 또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사업도 전진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에 여러 가지 논의와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하고 8월 이제 하순부터 9월 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새롭게 어떤 틀 어느 정도 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봐주시고 또 일정하게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안 발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들어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단 궁금하신 게 우선 그 마지막 그 강서 재보궐선거, 강서 보궐선거죠. 보궐선거 관련해서 뭔가 그 지역적으로 뭐 인력이 오든 뭐 지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약간 정리된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는 없고요. 그러니까 선대본이 딱 구성됐습니다. 바로 이제 연수정 의원 한날 이제 건대본이 이제 사업 논의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대한 지원 요청 이게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아마 1차적으로는 월요일 상무위에서 1차적인 토론을 하고 아마 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저거겠죠. 일단 시작은 이제 연구조작부터 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할 일은 당연히 가서 그냥 뭐 현수막에서도 달고 뭐 할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은 좀 다 할 줄 아는데. 3만 원 풀패스라든가 지금 서울시당이 하고 있는 여러 그 공공 의료와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안심병원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한 부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도 벌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봄혁명 강서로 핵심적인 개체를 잡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녹색 기후도 그런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 녹색 돌봄혁명 강서로해서 돌봄 쪽에 해당하는 영역을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기하고 이제 모래소명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모았다. 왜냐하면 원정 원이 노동이지긴 하지만 좀 그쪽에 좀 많이 서울시는 사실 특화된 게 있고 그런 영역을 많이 지역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명 캠페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한신당 관련 내용인데 대한신당에 대한 그 명단들이 나올 때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는데 방송에서 봤는데 정당 내에서는 내가 그래도 제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명단들 이름만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다는 이런 내용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게 단순한 하나의 그 어떤 그 의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과거에 진보 신당 때 조성수 위원장이 할 때는 진보 대결집을 하자고 하니까 대의원에서 분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어떤 그때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고 그렇게 됐던 그걸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채 그때 노동당인데 진보신당인지 기억나는데 그때도 그리고 네개 조직이 이제 통합을 하자고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걸 갖다 당 대의원대에 붙였는데 대의원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석준 동체를 진보 대학위를 이래가지고 빠져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한신당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이 그때 상인들이 드는데 내만 일이 우려하는 건지 왜 집행부에서 여기 돼가지고 어떤 이런 방구도 없는지 굉장히 만일에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 방금 두 가지 상황이 다 어떤 정당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래서도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틀렸다. 제가 볼 때는 틀렸다. 거기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조직의 학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 고민이 우리 대한신당하고 틀린다. 근데 다시 말해가지고 금태섭이가 말하는 그런 어떤 정당들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배제하는 것 아니냐. 지금 신당 창당 어떤 지금 단장들이 두 분이 계시니까 지금 하시는 말인데 그런 정당들에 배제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따로 어떤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걸 듣고 해석한 바에 가면 이 정도면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우려스러울 것 같아요.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있다가 굳이 되겠죠. 생각하는 건 어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대한신당에서 지금 쭉 하고 있는 요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사계조직 이걸 할 때 저는 노동정치연대로 이래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노동정치연대는 간단히 말해가지고 진보 대통합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해보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는 조직들만 1차적으로 정의당과 같이 결합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보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이래가지고 그거와 유사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때문에 아까 시민단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그런 걸 갖다 안 했다면 지금까지 직무유기였고 그걸 해도 진보정부 그때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남아도 우리는 천년만년 한다. 통합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동당은 그때 통합진보당이 나오면 우리는 같이 안 만나겠다. 아예 나올 생각이 통합진보당하고 같이 할 그게 없다는 식으로 그런 입장을 나타냈었고 통합진보당을 들어보면은 당원들이 지금 있던 당원들이 나가버리겠다 하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쉽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재창당이 아니라 신당 창당이나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이게 지금 대의원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워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단장님들 두 분이나 모시고 내가 이거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같은 내용인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라든지 당원들한테 모양새를 맞추려고 해가지고 신당 같지 않은 신당이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끝맺음을 맺으려고 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주문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주문사항이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태섭이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저 정도면은 진보정당을 하면 끝장내겠다는 지금 사회 세력이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슷하더만은 그거하고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원석 틀리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틀린가는 모르겠고 어쨌든 둘 다 진보정당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구성을 했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김고정당이 아닌 어떤 당들도 같이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김고정당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의사항입니다. 그냥 바로 다 그렇게 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양상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완벽할 정도로 결집이 돼서 치르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힘재기를 하는 선거라고 한다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정당 내에서도 좀 새로운 혁신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세력이 이렇게 헤쳐 모이거나 세력적으로 결집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언제 그러냐면은 총선 때는. 총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사회 정치 여러 가지 역사 지형에서 세력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세력화의 어떤 계기가 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있고 또 당을 혁신해야 되는 과정을 맞물리면서 이제 어떤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세력적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조건에서 정의당을 조금 고쳐쓰는 방식으로 이 현재의 총선이라는 국면을 넘기는 거의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시천말로 보릿고개를 이제 각오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정당이라는 거는 어떤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리더들이나 주요한 당에 있는 활동가들은 그걸 버텨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일정하게 당의 세력적인 변화와 고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번 총선을 만들 수 돌파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이 사실상 당의 다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국의 결정이 그런 것을 이제 과정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고, 뭐 제가 뭐 그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이제 어떤 공간을 통해서 하다 보면 총선이 시작되기 전 또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도 이런 세력화의 기회가 본인이 우리한테 계속 주어지는데, 이 가능성을 아예 닫고 그냥 우리 그냥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정부 결과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당사업단은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주어진 숙명이 그거니까 저희는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당내는 이상하게 이 세력하고 할 수 있냐 없냐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하고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하기 싫은 세력이 있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랑 절대 못한다는 이런 현존하는 고민이 다 관념적인 이제 토론들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현실을 좀 가다보자는 거죠. 실제 만나서 보고 뭐가 다른지 틀린지 또 드러내고 얘기해보고, 가능한 어떤 연계 효과 깊이 수준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고, 이런 걸 계속 타진해가는 과정을 만드는 게 신당사업단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뭐 추진단의 당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완전히 늪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뭐 아무 성과를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현존하는 정의당한테 주어진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소명이 그거라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대한신당 당원모임분들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제안한 고민의 제안문이 있잖아요. 그 제안문을 딱 보시면 딱 그분들의 생각을 딱 그렇게 말하자면 정답처럼 1, 2, 3, 4, 5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그런데 지도부와 생각이 조금 다른 건 확실히 제3의 정치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금태신당과 같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가 대한신당 분들의 뭐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여러 생각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지금까지 모습 보거나 또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그래서 같이 하기 좀 어렵지 않아? 이런 정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일 고민은 이렇게 되게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어떤 진보 정치의 어떤 분열과 이런 과정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뛰쳐나가는 이제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도부의 생각과 고민을 완전히 이제 존중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그리고 거기 공간에서 될 것이고 우리가 당의 결정과 고민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 대응대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이제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약간 승복하는 이런 것들을 필초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우리는 대응대에 뭐 결정 나면 우리는 무조건 승복할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이사람이 깔고 계시는 생각들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번째 권력에 해당하는 분들의 생각과 고민은 정의당이 끝났고 진보정치 가치와 레페를 다 떼야 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당내 여러 가지에서의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불안시당 당원 모임은 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보 가치와 고민을 지켜가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같이 할지를 고민해보자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현존하는 이제 금태섭 신당 등으로 표현된 새로운 당 또는 새로운 당의 정치 세력들이 아직은 이렇게 현존하는 물질로 등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네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해서는 뭐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될 거야라는 예측 또는 그분들의 몇 가지 얘기 말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부각해서 현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물질로 등장하는 대략 9월 중하순이면 이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떤 분들의 전망을 들어보면 새로운 당은 거의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의외로 잘 될 거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전망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좀 제가 봐도 다른 게 많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내놓고 있는 논평과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좀 다른 내용의 논평을 내놓는 저희 생각과 예각으로 보면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대한신당 당원 모임을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조금 이렇게 이자랑 내일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이해를 좀 보고 좀 깊이 해주십사. 네, 또 아까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당 추진 사업단 보고 내용을 좀 보면은 이걸 뭐 전반적인 계획을 좀 잡고 토론에 들어가 적순에 들어가 계시는데 어쨌든 뭐 그게 뭐 내용이 사실은 아니든 간에 뭐 언론이라든가 당이 노출되고 있는 그게 가십거리든 간에 정당에 관련한 뉴스는 분당 분열 가능성 10월 지금 뭐 10월 당대가 이제 지금 쭉 이렇게 준비해서 당대에 열리는데 당대회 기점으로 해서 분열 가속화될 조짐 이게 지금 그 여론에 퍼져 있는 내용으로 이게 그게 사실은 아니는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뭐 아까도 이제 뭐 짚어서 말씀하신 금태섭당 뭐 전북대에 있는 거 아니냐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전북대에 있는 이 분위기가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터져 나갈 거다 또 터져 나가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거다. 새진보는 이미 이제 뭐 나갔는데 계속 뭐 새진보의 세력은 뭐 당내 당 바깥에 새로운 진보로 보이자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다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모임까지 또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실상 당내가 무슨 신당 추진은 지난번 6.23인가 전국에서 결정했던 6.24 때 지난번 전국의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좀 신당 추진을 힘있게 좀 추진하자, 박차를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모으내는 종합적으로 합의해내고 당내 분위기를 모아내는 그러한 계기점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계속 묻혀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당 추진 사업단 이 당 지도부에게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한데 현재 이런 우리 당 내외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좀 일정한 어떤 뭐 해답 혹은 답변 좀 이런 게 우선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물리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 계속 그냥 뭐 그냥 당 바깥으로도 혹은 뉴스로 이게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정돈이 돼야 당 외부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당 내부적으로라도 좀 정돈이 돼야 신당 추진 사업도 좀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뭐 그런 상황 문제 인식이나 뭐 그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신당 추진 사업단에서는 질문 몇 개 받고. 네. 그리고 예 그러면 아마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기사 이제 전국위에서 정의당 혁신 재창당 추진 방안 내용 집행부가 이정미 체제가 제출한 원안이 있었고 이 원안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장마다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문서를 보면 합당이나 통합이 어려운 세력과는 사회개혁을 향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진보사당과 민주노총, 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실천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시기 공동공천 전략 등 다양한 연대연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정부기 결정 원안에 추가해서 결정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 신당 사업 추진단의 사업 계획으로 유기사 정부기 결정 요원에 추가된 내용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이제 좀 이러한 내용이 좀 반영된 게 안 보여서요. 30쪽에 보면은 이제 민주노총 및 지모정당에서 딱 한 줄로 기술되어 있어요. 임시대대, 이건 민주노총 임시대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내 토론 결과와 지보동단 연석회의를 통해 추진 지속. 진보동단 연석회의도 이거는 정의당과 관계없이 민주노총이 원래 통상적으로 운영해오는 이런 협의체인데요. 그래서 유기사 정부기 결정 추가 발의를 했는 말에 대해서 추가 결정된 사항이 신당 사업 추진단 사업 계획에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좀 알려드려서 좀 질문 추가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의견이나 질문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씀. 네.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당대가 10월 중순, 중하순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2달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2달인데 혁신 재창당의 과제를 세력 통합 문제로 지금 보면 주체도 좀 불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 정치 세력, 노동 정치 세력, 제3 정치 세력. 어찌 보면 노동 정치 세력은 어떤 기존 어떤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입당을 하는 이런 것들을 조직화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룰 수도 있겠다. 그 외에는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세력 재편 또 세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혁신 재창당은 남은 2달 동안에 투쟁 포커스를 잡고 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한국 우리 국민들한테 정의당이 저렇게 변하구나 하는 뭔가 이미지 메시지를 주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쩌면 오늘 첫 번째 우리 프로그램이었던 한국 사회 비전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내고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쟁점화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정의당이 한국 사회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좀 뭔가 흐름 이런 걸 통해서
비호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좀 호감도를 좀 만들어내고 여기에 오히려 좀 주력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는 이제 재창단과 관련된 우리 어디에 집중할 건가 좀 하는 거기에 대한 고민 지점이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당장 눈에 드러나는 거는 강서 보궐선거입니다. 강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역시 정의당이 아직 살아있구나. 뭔가 현실 정치 세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좀 희망을 우리 당원들이나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적 메시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또 이 재창당 정의당이 내년 총선 때 뭔가 새로운 좀 탄력을 갖는 이런 좀 하나의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거냐 하는 점에서 좀 제 개인 생각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네, 강서 보궐선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얘기하실 거는 뭐 방명이나 뭐 전략적인 연구에 도움이 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우리나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시간상으로는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 그냥 이어서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 보궐선거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 중심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체력화의 문제와 이 문제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걸 연동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연동을 하지만 어쨌든 비전 토론대로 또 그거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나가는 방식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영역은 아마도 지금 사업계획 정도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비전의 토론이나 제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시하라는 의미로 들려서 그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화가 불투명하거나 또는 아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의 기준과 고민을 좀 비전 토론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런 쪽에서 사업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노총 진보사당 관련된 플러스 이렇게 어떤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현재 신당사업단의 고민은 민주노총의 대대 결정이 있잖아요. 이 대대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형국이 되는 건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심은 진보당하고 통합을 하거나 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쟁점이었었는데 이 쟁점은 당내에서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보당 또는 민주노총 또는 노동정치 그다음에 뭐 정의당 이런 데로 표현되는 여러 진보 세력의 앞으로의 행보와 고민을 위한 좀 높은 수준의 그런 기구의 구성 문제는 민주노총 대대 이후에 여러 가지로 뭐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제기할 조금 그냥 이렇게 연속회 정도 해서 그냥 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뭔가 진짜 한번 노동정치 변화와 고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공동에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기구의 구성 또는 뭐 그걸 넘어서는 공동 연구소의 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고민인데 아이디어들이 조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후에 조금 말씀드리는 게 맞고 왜냐면 현재는 민주노총 자체가 저희 이런 고민과 제안이 지금은 이제 민주노총 포함한 진보당도 아예 이렇게 고민이 이렇게 토론되고 있는 형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민주노총 중집에서 어제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 민주노총 중집에서 이 또 정치 박침에 대한 안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는데 결론을 못 내고 대대를 그냥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도부가 또 어떤 안을 어떻게 낼지에 따라서 저희가 좀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분열과 이상한 분위기는 좀 안 좋은 분위기는 있고요. 그거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고 저는 뭐 대표가 아니어서 대표님 속이 타도 한참 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사실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초반에 이제 신당사업단 구성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막 구성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독립적인 당내 이제 모임 같은 걸 좀 만드신 형국이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뭔가 힘이 안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 조건에서. 그런데 이제 그 분들과 생각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저희가 이 신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또 생각의 폭을 넓혀가면서 하나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뭐 성공을 거두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노력했던 불구하고 안 되든 그분들도 인정하고 또 생각의 바운더리 내에서 같이 이렇게 다음 단계에 동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도 또 지도부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당내에서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단호한 어떤 조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뭔가를 더 이 당의 변화와 고민을 위해서 모색하는 방법으로 일단 해나가는 것이 현재는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사업단의 주요한 분들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다양한 방식의 채널과 소통과 토론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일단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정적으로는 결국 바깥에서의 삼정치로 표현되는 그 영역의 세력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형성되냐는 문제가 나머지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현재 조건에서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뭐 삼정치가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좀 변수의 요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희 타진해 가는 과정에서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고 대표 포함한 지도부들도 그러실 거고 아마 당원님도 그러실 텐데 조금 일정한 토론과 고민해가는 과정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느낌은 경남에 계신 주요 분들의 고민은 확실하게 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명확하게 알 것 같고 제가 오늘 답변을 잘 못 드린 건 또 있는데 또 신한사업단 들어가고 또 대표님 포함한 지도 회의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 모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보고하고 또 약간 이렇게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 좀 필요하면 또 전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급하게 이게 좀 추가적인 좀 질문인데요. 그 지난번 6.24 당 정국위의 결정 사항 중 현장반으로 추가된 취지와 내용은 민주노총 대대 민주노총도 있지만 민주노총 대대에는 그 노동조합 조직의 자체적인 결정의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한 것만 놓고 그 6.24 전국위에서 안이 현장 발의가 추가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민주노총 대대가 일일이 만든 관계없이 어쨌든 그 재창당 추진의 주요 과정과 내용으로 연대연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 사업 계획에는 진보 사람을 포함한 진보 정치 세력과의 연대연합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냥 민주노총 대대를 그 대대 이후에 몇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대 이후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마치고 민주노총을 상대하는 정의당이 대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민주노총 대대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정집에서 정치방침을 합의했지만 총선방침이 세 가지 안이 합의가 안 돼서 결정사항 없음으로 정리가 됐어요. 대대가 열릴지 안 열릴지 9월 14일 특정은 되고 있지만 모릅니다. 대대가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냥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 6.24 전국위 결정은 그냥 민주노총 대대를 안 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의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재창당을 하자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그 진보정당 내 진보적 세력 내에 중심을 잡고 정의당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정의당의 혁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힘을 모으는 그러한 단결의 중심도 잡아야 되고 이제 그런 취지의 그 6.24의 전국위 결정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연대연합 방안 적극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아예 없으니 예를 들면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녹색당 같은 경우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공공운수 정책을 수련회에서 사당 사무총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당에, 회계당에.
녹색당의 제안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당시에 그 박정현 사무총장의 답변도 그냥 뭐 두루뭉술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어렵다 뭐 이런 수준인데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내놓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녹색당의 대표께서. 그래서 전체적인 요 신당 추진 사업단의 계획이 사실상 그 6.24 정국이 결정을 수임해서 저는 이게 교정됐고 이게 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6.24 정국이 결정이 사실상 유식이라는 거 아닌 거냐라는 정도까지 부족하다는 건데 뭐 제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제 질문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그건데요. 이거는 어떤 기구를 구성하자는 말이잖아요. 이 결정사항은요. 그죠? 그걸 위한 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거잖아요. 보시면 내용을 보면 우리 당이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진보정당과 하는 어떤 그런 걸 위한 기구를 구성하자는 얘기잖아요. 이 맥락은 현재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진보 대통합당을 만들 거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거냐, 후보 단일화를 할 거냐는 그것보다는 조금 느낌상으로는 그냥 어떤 기구 구성 문제니까 하이범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을 하자고 결정하면 우리 당이 그걸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뭐 진보 대통합당을 아니 통합당을 만들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중집이라고 하는 또는 진보사당 포함 아니고 연석회의 모임에서 있단 말이죠. 그것에 일정한 입장을 하게 되면 그 수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총선에서 어떤 연대와 수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구 구성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또 무슨 기구를 만들기다 아니 기구를 만들다는 거는 현재는 성립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다 그거는 논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어느 때 결정이 나야 이 고민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고민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주요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고민이 굉장히 깊은데 우리가 사업계획에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보다 훨씬 하이범위인 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은 담고 있지 않다 말씀드린 거고 결국 민주총의 결정과 고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과 고민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정의당에서는 현재 진보당, 녹색당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까지 하는 대통합당을 만들자. 그 다음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는 소수 의견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거는 안 된다. 다른 연대연합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더욱 강력하게 할 때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10초만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비례대표 그리고 후보를 뽑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종민 후보들이 경남에 내려왔을 겁니다. 의견도 좀 큽니다. 의견은 아까 경남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알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대위에서도 그때 옛날 대변인 하던 내려와가지고 막 의견을 듣고 했는데 선거 평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전혀 내용은 또 다른 걸로 나오고 그래서 아까 경남의 입장을 알겠다고 했으니까 좀 제대로 반영을 해야 네네네. 그러니까 우려와 고민들이 딱 느껴져서 명확한 것 같아요. 느낌만 갖고 가시더라도 반영은 안 하시더라도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엔 반영할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반론을 펴는 의견은 없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없으시면 맞춰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